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금융당국에 있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이제 행시를 통과한, 그래서 기수가 있는 그런 고위공직자들일 텐데, 이들이 이제 퇴직을 해서 어느 기관 혹은 금융사에 들어가서 이제 금융당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후배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한번 언제 나오는지 알려달라. 아니면 우리가 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뭐 기존에 원래 선후배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은 같은 기관에서 일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를 봐주기를 해준다라는 용도로 쓰였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돈을 좀 많이 줘도 우리가 충분히 얻을 게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학교 졸업생들을 보면은 예. 금융기관에 많이 가는 학생 전공이 이제 경영이나 경제 그렇죠. 전공인데요. 이 학생들이 이제 취업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할 걸 잘못했어요. 그럽니다. 법학을 전공할 예. 걸. 이 금융회사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규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금융산업이 모든 산업 중에서 제일 규제가 심한 산업입니다. 산업이죠. 예. 이 자동차로 치면은 자동차 색깔이나 문의 모양 이런 것까지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 규제인데요. 네네. 따라서 사소한 규제 하나만 바꾸더라도 그 금융회사, 뭐 증권사나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바뀝니다. 따라서 신세동 교수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지만 이 금융기관, 특히 대형 금융기관이 어떤 정부의 규제를 살짝 없애지는 못해도 완화시켜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요구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직 금융 그 고위 관료를 영입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금융 감독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자기의 영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는 없어질 수가 없고 이 수요는 계속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운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거를 합법화해서 밝은 곳으로 가져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이거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보는 게 훨씬 국가 경제나 산업 경쟁 금융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이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회사가 어떤 특정 금융회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금융회사가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소비자들한테 팔려고 하는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거의 신상품은 대부분 그런데요. 그럴 경우에 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못 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제 대형 로펌을 통해서 전직 관료를 통해서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의견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의견서가 허락을 한 게 아니고 예. 이 상품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몇 줄 그런 의견서입니다. 그거 하나에 뭐 몇십억 받고 그런 가격표가 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신 고위 관료, 전직 고위 관료가 끊임없이 필요하고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연봉을 주게 하는 그 원동력이 그런 건데 그런 일이 뭐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이 회사들이 굉장히 경쟁적이고 그 영역도 확장하고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어두운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합법화해서 밝은 곳에서 투명하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수 교수님, 사실 지금 뭐 얘기들이 이제 재취업에 대한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눈높이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 그 국민들은 아마 그 취업 제한을 풀게 되면 그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높이에서는.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직자윤리법이나 이런 법 조항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 부분을 이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가 많고 그 법 자체가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상충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조금은 제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풀고 이거를 하게 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이제 비리들을 합법화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클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금융권에 있는 고위공직 관료들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재취업하는 게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로펌에 갔다가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제 방금 얘기를 하셔서 예. 금융 상품에 대한 것들을 규제가 있었는데 이걸 로펌에 몇 주를 해서 만약 풀어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면은 지금은 금융시장 자체가 상품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팔고 있어요. 하나가 유사한 상품이 생기면은 다른 데도 다 유사한 상품들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풀어줬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금융회사들도 이거를 다 같이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융산업 자체에 미치는 신뢰도나 문제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를 토대로 해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문제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너무 이제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좀 양성화시켜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밝은 데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심 교수님 말씀하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에는 저는 100% 이제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이해상충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그 금융회사가 사전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를 막았다든가 네네. 아니면은 제재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약하게 뭐 딜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없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대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데 고민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3년 내에 취업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은 그게 없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당연히 그 금융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학연이나 지연 등의 네트워크, 커뮤니티 네트워크로 형성된 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보의 어떻게 보면 획득 자체가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시장이 금융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네네. 뭐 사적으로 만남을 규제한다라고 네. 해서 안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3년 정도의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감독원 자체 내에서도 바로 직전에 이제 있었던 고위공직자가 요청을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공무원의 윤리 강령에 의하면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은퇴하시는 분들 자체가 스스로 내가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면은 하지 않는 거 그러한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자가 체크도 좀 네, 해두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굉장히 엄격해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공무원일 때는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퇴직해서도 예를 들어서 로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했을 때 나는 내가 금감원의 전직 임원으로서 이 부분은 이해상충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